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뭐를 묻느냐면, 근이, 그죠? 근이 뭐 양수이거나 또는 뭐 음수이거나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양수이거나 하나는 음수이거나.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이 둘 다 양수이거나, 여기 두 근이 적을까요? 두 근이 둘 다 음수이거나 또는 뭐 하나는 양수이거나 하나는 음수이거나, 자, 이럴 때 원래 식의 조건은 어떤가? 거꾸로 알아보는 거죠. 원래 식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이 두 근이 아예 좀 더 이제 범위를 가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뭐 두 근이 둘 다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아예 양수 음수를 떠나서 좀 더 구체적인 범위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두 건이 1보다는 크고 뭐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근의 위치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또 그 뭐 원래식의 범위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보면 이제 두 번째가 더 상세하죠, 그죠? 두 번째가. 그래서 두 번째가 더 상세해서 실제로는 두 번째 것만 알면은 굳이 앞에 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걸로 다 풀리니까. 근의 위치를 이렇게 상세하게 알 수 있으면, 이거 같은 경우에 두 근이 양수다 그러면 그럼 두 근이 그럼 이래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으로 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도 앞에 것도 해볼게요. 앞에 것도 해보고 뒤에 것도 해볼게요. 나름 앞에 것도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진 않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근의 일종의 이제 부호만 찾는 거거든요. 부호만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두 근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 위치까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찾는 거예요.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한꺼번에. 원래는 이게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개 합쳐져서 이렇게 묶여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배우고, 그죠? 좀 익숙해진 다음에 이거 배우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나와서 책에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두 근이 양수다. 두 근이.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이 둘 다 음수다. 그 다음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자, 그럼 어떤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가? 이거를 이렇게 되려면, 자, 첫 번째는 판별식입니다. 첫 번째는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이게 지금 양수든 음수든 또는 이제 하나는 양수근이고 하나는 음수근인데 뭐 이렇게 되든 근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전부 이렇게 0보다 큰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등호 붙은 거는 중근도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등호는 안 붙어요. 왜냐하면 중근일 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두 근이 더한 값을 갖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두 근의 더한 값. 그럼 얘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실제 식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b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자, 양수면 당연히 더하기겠죠. 이게 양수 플러스입니다. 음수면 당연히 음수가 되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 같으면 이 경우에는 이제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르니까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혹시 이럴 경우는 있어요. 절대값이 양수가 크다. 그럴 경우에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0보다 크다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음근의 절대값이 크다. 그럼 이게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주어질 때는 하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만 주어질 때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다. 이럴 경우에는 얘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안 해줘도 됩니다. 물음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곱한 값이에요. 곱한 값. 그럼 이제 a분의 c 이래 되는데, 자, 곱한 값은 양수 플러스죠. 곱하면 음수도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이제 플러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건의 부호를 판단할 때는 판별식, 더한값, 곱한값,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세 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개를. 자, 그럼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은 판별식이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그죠? 근이 있다는 거거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양수근 한번 봅시다. 자, 더한 값이 양수다. 더한 값이 양수다. 그러면 더한 값이 양수면 이것도 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알파 베타일 때 베타가 크면 그죠? 베타가 크면 더한 값 양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판별식 확인하고 두 번째 더한 값까지 확인해도 그래도 일단 이게 둘 다 양수라는 조건에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만 쓰면 아직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곱한 값까지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한 값이 양수란 얘기는 둘 다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알파 베타의 부호가 같다는 겁니다. 곱해서 양수 된다는 얘기는 부호가 같고 더해서 양수 되려면 둘 다 플러스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 그죠? 이것까지 합쳐서 이제 다 합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진짜 실제로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가 된다. 그래서 이 세 조건이 이제 다 필요한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세 조건만 따지면 이제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부호가 다른 경우 있죠. 부호가 다른 경우는 보면 봅시다. 부호가 다른 경우는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단을 할 때 부호가 다르면 자 봅시다. a분의 c가 당연히 음수가 되죠. a분의 c가 그러니까 a분의 c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a분의 c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역시나 여기서도 a 곱하기 c도 음수가 됩니다. 그럼 이쪽이 음수가 돼서 이쪽이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돼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0보다 커져요. 곱한 값이 음수가 되면. 그래서 실제 부호가 다르다 할 때는 실제 얘는 안 해줘도 됩니다. 얘는 굳이 안 해줘도 돼요. 왜? 이것만 갖고 충분히 얘가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 할 때는 실제 요거 한 개만 풀어주면 돼요. 곱한 값이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가 풀기가 제일 쉬워요. 요때가. 자, 근데 이제 위에 것까지 써준 거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한꺼번에 다 외우라 이거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차피 판별식, 더한값, 곱한값 이 세 개를 익혀야 되는데 처음부터 뭐 이거는 또 이거 빼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다 익혀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호가 달라도 판별식 풀어도 실제 답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대로 포함돼요. 넓은 범위로 나와서. 그래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판별식을 해줘도. 자, 근데 익숙해지면 뭡니까? 굳이 판별식 안 하고 얘만 풀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부호만 찾는 거예요. 부호만 찾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자, 부호 찾을 때 뭐 한다 그랬죠? 판별식. 그죠? 그 다음에 더한 값. 그 다음에 곱한 값. 요거 세 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하고, 그죠? 곱한 값은 a분의 c에 해당한다 그랬죠? 요거 세 개 살펴보는 겁니다. 부호는. 자, 첫 번째. 그러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판별식. 여기 거 이제 그냥 그대로 따라 할게요. 그래서 요거 풀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 나왔습니다. 두 번째 더한 값.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게 그냥 바로 더한 값이 됩니다. 2k 플러스 1. 요게 더한 값이 되죠. 요 값이 당연히 이제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래 됐죠. 그 다음에 곱한 값.
그 곱한 값도 0보다 커야 되죠. 양수니까. 그럼 a분의 c니까 얘는 k 플러스 3 되네요.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3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그죠? 이 조건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이제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하는 거예요.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또 그리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죠? 1보다 크다 됐고 그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것도 있습니다. 공통된 범위는 어디입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대로. 요거는 그냥 요 룰대로 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두 건이 모두 음수다 그러면 그죠? 판별식이 뭡니까?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그죠? 모두 음수니까 더한 값은 0보다 작아야 되고 곱한 값은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요 더한 값 곱한 값만 한다는 걸 알아두면 요 조건에 따라서 이게 부호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그대로 풀어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대로. 만약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건이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얘는 앞에서 설명을 잠깐 했는데 그죠? 헷갈리면 다 하세요. 다 해보면 두 건이 서로 다른 부호 같으면 그죠? 아 판별식 0보다 크다. 더한 값은 잘 모르겠네. 그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럼 곱한 값은 0보다 작구나.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대로 풀어도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 이때는 판별식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했지. 그죠?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해도 되고. 그래서 아 이것만 풀면 되겠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곱한 값이 지금 k 플러스 3이니까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부호는 뭐를 따져본다? 판별식 값, 그 다음에 더한 값, 그 다음에 곱한 값 따진다. 요거 세 개.